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이죠. 천목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밖이 좀 시끌시끌하지 않아요? 오늘 대기실이? 그러게요. 괜찮으세요? 아래도 시끄러워요. 1층도. 1층부터 시끌시끌하니까. 1층부터 시끌시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 최고위원 주자들이 오늘 다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뭐 취재 기자들도 많이 오고 시끌시끌한데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지금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전대열기?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젖잘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권 주자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만약에 뭐 민주당이 총선을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올 텐데 민주당이 그 총선을 승리한 이후에 이재명의 리더십이 권고해줬고 재선을 그러니까 연임을 도전하시다 보니 지금 상황은 우리끼리 내부에서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의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정도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말에 파다했는데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오실 마음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판단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타격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가고는 싶지만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거의 정리된 걸로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잠깐 살펴봤고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영 위원장, 네. 어떤 거 올라오셨어요? 김현 의원이죠 지금. 네. 안하무인 방통위 갑질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안하무인 방통위 갑질한 김현 의원 하한가. 민주당 전용기 의원 뭐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극우 유튜버를 신봉하는 윤석열 대통령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신봉하는 윤석열 대통령 하한가.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이거는 뭐 그 회고록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회고록 이슈가 큰 몫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극우 유튜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그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극우 유튜버를 신봉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100% 하한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좀 하자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한 건데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 해임 필요성을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조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걸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극우 유튜버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만약 이 얘기를 직접 하셨다면 그거 자체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 시간에 뭘 보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고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그거는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 김진표 의장 아무리 두 분이서 친분이 있거나 두 분만이 있었던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장한테 현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전제는 했다는 게 전제이고요.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면? 네, 근데 일단은 뭐 용산에서는 반박을 했고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용산에서 반박을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일단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당 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산에서 나온 비판은 저는 용산에서 나온 반박은 좀 모자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있어요. 반박 내용 잠깐 네. 소개할게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무슨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정확한 워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의도다 저런 왜곡이다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할까 설명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해명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냐. 민주당에서는 직접 해명하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대통령께서 요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과연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 해명을 해도 저는 좀 안 믿겨질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 다만 용산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못 하실 정도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행안부 장관 해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라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대통령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극우 유튜버 수준의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셨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후에 박홍근 의원이 밝혔다시피 의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하고 얘기한 걸 메모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정무적인 책임을 지시지 않으시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에서 근데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셔라 요구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해도 하면 믿을 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믿을 건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 책임이죠. 이렇게 본인의 말을 못 믿게끔 만들었던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아니라면 기자회견 같은 것 간단하게 열어서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 이거 국가 서열의 1위와 2위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입니다. 국가 서열 1, 2위가 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반박한다고 해봐야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 직접 나와서 정확한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이태원 참사는 정말로 사실관계만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뒤에 할 얘기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만약 해명을 대통령이 나서서 안 한다면 그다음 민주당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대통령의 인식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이재용 드릴게요. 위원장. 그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느냐 마느냐 그 당시에 그 사태설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참사를 겪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대화의 중점은 이제 그런 그 유튜버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느냐 안 하느냐를 연관시키는 거는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들 이 문제 수습이 어렵겠느냐라고 봤을 땐 저는 이상민이 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서 이 상황을 꼭 수습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해임을 하라고 하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이런 사태까지 만드냐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준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상민 장관이 왜 그거를 수습해놓고 지금
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진정성을 좀 믿겠는데 그 당시 그거를 무조건 관두라고만 한 거는 이 사건의 수습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판단은 행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요 내용을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요 주제는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나눠봤고요. 이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골라오신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주말 사이에 뜨거웠습니다. 안하무인 방통위 갑질 김현 의원 하한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28일입니다. 방통위 청사 앞에서 벌어진 그 항의 장면 그거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도 들려왔던 얘기인데 뭐 공무원한테 당신 누구야 뭐 직책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들려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형적인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갑질 행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혹여라도 굉장히 큰 야당이 됐는데 넘쳐나는 권력에 취해서 그런 모습을 김현 의원이라는 분이 보여준 게 아닌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럼 그 장면 지난 28일 방통위 출입이 막히자 이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 이게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공개를 한 거죠. 네. 이걸 잠깐 봐야 또 가타부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듣겠습니다. 다만 김현 의원 측에서는 맥락이 편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드리면서 같이 보죠.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저희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나 지금 여기서 20분째 기다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가장 국정이 아닌다고 사기시는 분들도 지금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빨리 주시라고. 확인시켜줬는데 또 확인해야 된다면 안 되죠.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셨어요. 저기 원래 여기 있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증거 내밀 테니까 빨리 주시고 위법하는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질이 깨끗하진 않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 다시 드리자면 김현 의원이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에게 출입증을 안 줘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직원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확인시켜줬잖아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입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재영 의원 골라오신 이유는 이게 갑질의 상징이다. 권력에 취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들어가게 해줬으면 문제는 안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빨리 이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이 직접 가서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정당하게 들어갈 절차를 거쳤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정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이 갑질로도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비감기관에서 문제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 세우려고 하다 보니 나온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방통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네. 심지어는 김현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현 의원도 나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김호일 방통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위원장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저기서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인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배지가 무슨 프리 패스가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본인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이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계속해서 저 신분증 내거든요. 여당의 전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도 계속 저희는 그거를 검증을 해요. 이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정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해야 되면 국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하는 이유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하는 이유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멍군을 날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들어가야 돼. 내가 국회의원인데 무슨 이런 신분증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검증할 자격이 있어라는 뉘앙스. 내가 국회의원이라는데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지난 수십 년간 쓰면서 모든 일을 해왔던 이런 권력기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시대 정신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했던 부분을 지적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김현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게 사전에 방통위원장과 만나기로 했고 방통위 조사국장에게 출입 확인 절차까지 마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은 빨리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막아 세워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마치 국회의원이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돼서 국민들께 전해지고 갑질로 비춰지는 것이 전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방통위원장 만나기로 약속을 국장하고 했다는 네. 건 거죠.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 국장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된 거고. 그럼 그 출입문에서 빨리 그냥 출입증만 제시했었으면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혹시 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출입증을 교부하는 장소에서 지금 저런 행위가 그런 것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와 만나기로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청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김현 의원 측에서 왜 당신이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나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겪었는데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거든요. 일부러 지연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계신 것 김현 의원 같습니다. 측에서는. 근데 그 그러다 보니 부분에 문제를 대해서는 생기는 거죠. 저는 약간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의원님도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 피감기관에 가서 미리 사전에 약속이 돼 있으면요. 저런 절차도 안 밟아요. 국장이 벌써 오는 걸로 약속을 했고 컨펌을 했다면은 이미 벌써 밑에 내려와서 기다리면서 의원님 일로 오세요. 약속 장소에 가시면 됩니다 하고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 출입구에서 막혔다는 뜻은 일단 첫째 그 절차가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밟았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밟았다면은 의연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왜 창구에서 기다리는 여직원한테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이 저는 김현 의원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든지 할 수 있지 누가 감히 나를 막어. 이 마음이 그 한마디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지금 속마음을 그렇게 추정하신 거고 내가 그렇죠. 국회의원인데라는 워딩은 지금 보이는 장면에는 뭐 없었습니다만 그건 좀 정확하게 하고요. 왜 이런 장면이 나온 것이냐. 왜 방통위원장을 만나러 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랑 연결이 된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지난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가 바로 다음 날 KBS, MBC,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기 전에 탄핵을 하려는 야당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통위원장 사이에 일종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용기 의원, 지금 야당 계획은 뭐예요? 야당 계획은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총에서 김현 의원이 직접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을 눈뜨고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방통위원장 누구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우리가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뛰쳐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사퇴를 해서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이었었죠. 이런 꼼수가 없죠.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먼저 사퇴하거나 이런 꼼수는 쓰지 않을 텐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러지는 않겠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 때 그 모습들을 전부 다 김홍일 위원장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자존심 이 상하는 행위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그 업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업무 중지되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런 중지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희 의원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가 됐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 김현 의원을 밑에서부터 모시고 올라갔을 텐데 별로 원하지 않는 분위기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것이고 그 사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의심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방송 장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재영 위원장님. 저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 시나리오 그대로 다시 재현될 것 같은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 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어. 네, 지금 방통위가 됐던 뭐 여당이 됐던 정부가 여당도 안 하겠어요. 정부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이제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꼼수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들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할 것이고 탄핵 소추가 되는 순간 네. 말씀대로 업무 정지가 돼버리고 근데 이게 관둘 수도 없잖아요. 그럼 네. 방통위는 진짜 마비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판결 날 때까지 그만두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도 예.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맞아요.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부분을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 말씀 종합해 보자면 방통위원장은 탄핵 당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해서 후임자 임명해서 계속 굴러가는 길을 택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전에 자진 사퇴하기 전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겠네요, 민주당.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에 뭐가 됩니까? 이번 주에 할지는 이제는 그 의사 일정을 좀 봐야 되는 내용이긴 이번 주란 한데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번 주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럼 이번 주에 그럼 자진 사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네요. 아니 뭐 한다 그러면 그 아침에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하, 이렇게 여러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예. 머리 아픕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또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국회 상황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 같습니다. 뉴스쇼도 따라가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전당대회가 뜨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전당대회 뜨거운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오늘 뉴스당 함께해 주신 분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동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